봄바람이 살랑이는 오후, 저는 경기도 이천의 한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묘한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죠. 무려 40년 만에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였으니까요.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거울 속 제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조금씩 보이긴 했지만 나름 단정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서울에서 성공한 사업가의 아내로 사모님 소리를 듣는 위치가 되었으니 외모에도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쪽 구석에 모여 앉은 옛 친구들이 보였어요.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누군가 손을 흔들며 야, 개똥아, 이리 와 하고 외쳤죠. 그 순간 마음이 움찔했어요. 개똥이 초등학교 때 저를 부르던 별명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집안 형편 때문에 항상 깨끗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비꼬는 별명이었죠.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오랜만이네. 다들 잘 지냈어? 인사를 건넸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저를 깔보는 듯 했습니다. 너 서울 가서 잘 산다더니 얼굴 보니까 그때 그 개똥이 그대로네.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 속에는 여전히 절 낮춰보는 눈빛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넌 어릴 때부터 우리한테 심부름만 하던 애였잖아. 지금도 그러냐? 수연이 물었죠. 유명한 의사의 딸이었던 수연은 어릴 때부터 항상 저를 심부름꾼 취급했었어요. 저는 그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때 그 시절에 살고 있네. 속으로 생각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사람들은 겉모습은 변해도 본질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우리 학창 시절 때 너 우리 따라다니면서 빵 사다 줬던 거 기억나? 은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은정의 얼굴에는 그때의 우월감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맞아. 넌 맨날 우리 도시락 반찬 얻어먹고 돈 없어서 학원도 못 다녔잖아. 민지가 덧붙였어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화살처럼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가난했던 우리 집, 매일 새벽에 일어나 부모님 일을 도와야 했던 저, 그리고 친구들의 심부름을 하며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어린 마음까지. 그들에게 저는 존중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였죠. 그래, 너 이천에서 제일 가난한 집 아니었어? 수연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여전히 우월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말들이 저를 아프게 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여전히 과거의 제 모습으로만 바라보려 했죠. 그런 시절도 있었지.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인생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롭게 변화했으니까요. 카페의 창문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따스함을 느끼며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묘한 거리감을 느꼈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 자리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때 그 시절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자신의 성공한 현재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각자의 삶에서 이룬 성취를 경쟁하듯 늘어놓는 모습이 어쩐지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죠. 우리 남편은 이천에 있는 H그룹에서 이사로 일해. 작년에 승진했는데 요즘 바빠서 얼굴 보기가 힘들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넘기는 동작에서도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수연이 그 말을 받았어요.
우리 애들은 미국으로 유학 보냈어. 큰애는 보스턴, 작은애는 LA. 요즘 미국 대학 등록금이 장난 아니라니까. 한 학기에 몇 천만 원씩 나가는데 아이들 교육에는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녀는 마치 돈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듯 말했습니다. 은정도 뒤질세라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나 이번에 이천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계약했어. 34평인데 완전 고급이야. 인테리어만 5천만 원 들였어. 그녀의 눈빛은 제 반응을 살피고 있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는 관심 있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물질로만 증명하려 할까?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근데 너는 요즘 뭐 하면서 지내? 수연이 갑자기 저에게 물었어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호기심보다는 비웃음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가 끼어들었죠. 맞아. 넌 서울에서 뭐하고 사는지 궁금하네. 아직도 돈 없어서 남의 신세나 지고 살겠네? 그들의 질문 속에 숨겨진 조롱이 느껴졌어요. 마치 저는 여전히 그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단정 짓는 듯 했습니다. 속으로는 피식 웃음이 나왔지만 겉으로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굳이 제 삶을 자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이제 곧 너희 표정이 바뀔 텐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에서 평범하게 산다고? 그래도 뭐하고 사는지 좀 자세히 얘기해봐. 은정이 다그치듯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려던 찰나 카페 창문 너머로 무언가가 눈에 띄었어요. 검은색 벤츠 S클래스 한 대가 천천히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반들반들 광택이 나는 차체가 봄 햇살을 반사하며 빛났어요. 친구들도 그 차를 발견했는지 창밖을 바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 차 봐. 완전 회장님 차잖아. 민지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S클래스 맞지? 저 차 가격이 2억은 넘을 텐데. 수연이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누가 타고 있는 거야? 엄청난 사람인가 보다. 은정의 목소리에는 부러움이 가득했어요. 그때 운전석에서 중년의 남성이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는 운전기사였어요. 그는 정중하게 뒷문을 열었고 우리 모두의 시선이 그 문에 집중됐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단정한 슈트에 깔끔한 헤어스타일,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그의 모습이 햇살 아래 더욱 돋보였습니다. 카페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벙찐 표정으로 번갈아 저와 창밖의 남편을 바라보았죠. 남편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테이블로 다가와 제게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의 손이 부드럽게 제 어깨에 닿았어요. 그 순간 친구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놀람, 당혹감, 부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들의 얼굴에 드러났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상황은 명백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던 벤츠 S클래스의 주인은 바로 개똥이로 불리던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을 친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남편이야. 오늘 약속이 있어서 저를 데리러 왔네. 제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담담했지만 내심 그들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친구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불과 몇 분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비웃음이나 조롱은 없었습니다.
대신 과장된 공손함과 존경심이 묻어났죠. 남편은 자연스럽게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테이블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친구들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개똥이라 부르며 깔보던 그들의 눈에는 이제 경외와 부러움이 가득했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남편이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은 항상 그랬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었죠. 친구들은 갑자기 수줍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들의 성공을 자랑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어색한 웃음과 함께 남편의 질문에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저는 이천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남편이 회사 다니고 민지가 말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H그룹 이사라며 자랑하던 목소리가 갑자기 소박해졌어요. 아, 그러시군요. 어떤 회사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남편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H그룹이에요. 이사로 일하고 있어요. 민지가 조금 자신감을 되찾은 듯 대답했어요. 아, H그룹이요? 혹시 정 이사님 아시나요? 저희와 자주 골프 치는 분인데.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네, 우리 남편이에요. 어떻게 아세요? 세상은 참 좁네요. 지난번 제주도 골프 대회에서 배웠어요. 실력이 대단하시더군요. 남편의 말에 민지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듯 기뻐했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친구들은 더 이상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와 남편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관심을 표현했죠. 서울에서는 어디에 사세요? 수연이 물었어요. 강남이에요.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굳이 더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와, 강남이요? 아파트세요? 은정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성북동에 작은 주택이 있어요. 아내가 정원을 가꾸는 걸 좋아해서요. 친구들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성북동의 주택은 아파트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군요. 참 부러워요. 수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부러움을 넘어선 경외감마저 느껴졌어요. 저는 그들의 변화된 태도를 보며 씁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 인격이나 성품이 아닌 단지 남편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 때문에 달라진 그들의 모습이 어쩐지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사실 우리 집 아들도 서울로 취업하려고 하는데 혹시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너무도 대조적이었어요. 남편은 미소와 함께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민지는 마치 보물을 받은 듯 조심스럽게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안도와 기쁨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 서러움, 그리고 어쩐지 모든 것이 우스워지는 기분까지.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이렇게 쉽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가야 할 시간 아닌가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마음을 알아챈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약속 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어요. 친구들의 눈빛이 제 움직임을 쫓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얘들아,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에 또 보자. 제 말에 친구들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꼭 다시 만나요. 수연이 서둘러 말했어요. 서울에 올라가면 연락드릴게요. 은정이 덧붙였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집으로 초대할게요. 식사라도 대접할게요. 민지가 말했어요. 그들의 말에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너희의 진심은 어디에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하진 않았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언제나처럼 따뜻했어요. 우리는 함께 카페를 나섰습니다. 친구들은 창가에 모여서서 우리를 배웅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아쉬움과 부러움이 교차했습니다. 운전기사가 공손하게 차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차창 너머로 친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창가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40년 전 항상 저를 무시하고 심부름을 시키던 그 친구들이 이제는 부러움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어쩐지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카페는 점점 멀어졌어요. 마치 제 과거의 기억도 함께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이천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거리와 건물들, 그러나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옛 놀이터는 이제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되었고 구멍가게였던 곳은 현대적인 편의점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변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물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따뜻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남편은 제 마음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15년의 결혼 생활 동안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즐거웠어요?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즐거웠는가?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되살아난 느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같은 것이었어요. 복잡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저를 개똥이로 봤어요. 그런데 당신이 오자마자 태도가 달라졌죠. 어쩐지 허무하달까. 남편은 제 손을 더 단단히 잡아주었어요. 사람들은 겉모습과 지위를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당신이 특별한 이유는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당신 자체니까요. 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은 항상 제 곁에서 가장 큰 지지자였어요. 그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도 고급스러운 옷이나 화려한 장신구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진심과 노력을 알아봐 주었죠.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말을 꺼냈어요.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작은 카페에서 당신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두꺼운 법률책을 펼쳐놓고 그때 저는 서울의 한 대학 야간법대에 다니며 낮에는 비서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당시 이미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제 배경이나 재산을 물어보는 대신 제 꿈과 열정에 관심을 가져주었죠. 당신이 저에게 반한 이유가 뭐예요? 문득 궁금해져서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럽게 웃었어요. 당신의 눈빛이었어요.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도 포기하지 않는 그 의지가 담긴 눈빛.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죠. 창밖으로 봄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따스함을 느끼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의 두려움과 설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한 새로운 삶,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해요? 남편이 물었어요. 그냥 제가 걸어온 길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닫게 되니까요.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당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당신을 만났을 때 당신은 이미 자신의 길을 찾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그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 행운이었을 뿐이죠. 차는 이천의 한적한 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봄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벚꽃 나무들이 만개하여 도로 양옆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귀갓길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후회 없어요? 남편이 문득 물었습니다. 이천을 떠나 서울로 간 것을.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간 결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불안함도 있었지만 그 결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후회는 없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당신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남편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가볍게 쥐고 있었어요. 그 손길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갑자기 차를 보내준 거예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제가 혼자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당신이 오랜 친구들을 만난다고 해서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당신이 걱정됐어요. 어릴 때 상처받은 기억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했으니까.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남편은 항상 제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덕분에 오늘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 친구들 표정이 정말 볼만했어요. 특히 제가 나타났을 때 남편의 말에 저도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친구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는 모습은 마치 연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무시하던 눈빛이 남편이 등장하자 존경과 부러움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변했으니까요. 친구들 표정이 정말 순식간에 바뀌었죠? 제가 말했어요. 특히 민지가. 처음에는 저를 개똥이라고 부르더니 당신이 오자 갑자기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겉모습이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당신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그런 외적인 것에 현혹되지 않는 순수한 마음 때문이에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은 항상 제 장점을 알아봐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스스로를 의심할 때도 그는 항상 제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민지의 남편이 H그룹 이사라는 말을 듣고 놀랐어요.
정말 아는 사람이에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본 이름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작은 연기를 한 거죠. 저는 놀라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제주도 골프 대회는요? 그냥 즉석에서 만든 이야기예요. 남편이 윙크하며 말했어요.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 말에 저는 더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의 작은 연기 덕분에 친구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이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어요. 당신은 정말 제가 말을 이었어요. 그런 연기를 할 필요는 없었어요. 저는 이미 그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아요. 남편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가끔은 남편으로서 당신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특히 당신이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항상 이랬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고 때로는 작은 거짓말로라도 보호하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15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이천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제가 어릴 때 뛰어놀던 들판, 학교 가는 길에 지나치던 시장, 그리고 우리 집이 있던 작은 동네까지. 모든 것이 변했지만 그 속에 담긴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저기가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예요.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오래된 붉은 벽돌 건물이 햇살 아래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관심 있게 바라보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학교네요. 당신의 어린 시절이 궁금해요. 항상 이야기하기 꺼려했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어린 시절 이야기를 피했던 이유는 그때의 상처와 아픔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40년 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나니 그 모든 기억이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은 이천에서 가장 가난한 집 중 하나였어요. 저는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장터에서 야채를 팔았죠. 우리는 항상 돈이 부족했어요. 남편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판단이 아닌 깊은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항상 개똥이라고 불렸죠. 집이 가난해서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했고 종종 씻지 못한 채로 학교에 가야 했으니까요. 그 기억을 말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항상 저를 심부름꾼 취급했어요. 빵을 사오라고 하거나 숙제를 대신 해달라고 하거나 그렇게라도 그들과 어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손길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경험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왔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열심히 일하고 공부했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 다녔어요. 그렇게 법학학위를 받았고 당신을 만났죠. 남편은 제 손을 더 단단히 잡아주었어요. 당신의 강인함이 항상 존경스러웠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끔은 이천으로 돌아와서 그때의 저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괜찮아. 넌 잘 될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너의 노력이 빛을 발할 거야 라고요. 남편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 어린 소녀는 결국 자신의 길을 찾아냈어요. 당신은 이미 그 약속을 지켰어요. 차는 이천을 벗어나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들판과 산들이 봄의 생동감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가요. 오늘은 그냥 우리 둘이 조용히 보내고 싶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운전기사에게 지시했어요. 성북동으로 가주세요. 차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는 그런 관계였으니까요. 저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어요. 40년 만에 만난 친구들, 여전히 그때 그 시절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제가 걸어온 길,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고향 이천을 떠나 서울로 온 그 결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어요. 두렵고 불안했지만 그 선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테니까요. 고속도로를 따라 달리는 차 안에서 저는 문득 친구들에게 전화번호를 교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서로 연락처를 물어보는 것이 예의인데도 어쩐지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아마 우리의 인연은 오늘로 정리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연락처 안 바꿨네요. 제가 문득 말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굳이 필요했을까요? 40년 동안 서로 연락 한 번 없었는데 그의 말이 맞았어요. 사실 오늘 만남은 단지 과거와의 작별 인사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르죠. 민지가 아들 취업 때문에 연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명함을 줬으니까. 남편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진심으로 도울 수 있다면 돕겠습니다. 당신 친구의 아들이니까요. 그의 너그러운 마음씨가 새삼 고마웠습니다. 남편은 항상 그랬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기꺼이 나누는 사람이었죠. 사업에서 성공한 이유도 아마 그런 진심 때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오늘 만남이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과거의 상처를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남편은 관심 있게 물었어요. 어떤 면에서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항상 열등감을 느꼈어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개똥이라고 불리면서 그때는 정말 상처받았죠. 하지만 오늘 그들을 만나고 보니 더 이상 그런 말에 상처받지 않는 저를 발견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여전히 외적인 것에만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게 안타깝게 느껴졌죠. 남편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그런 상처를 극복하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사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더 이상 그들이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당신이 벤츠를 타고 나타났을 때 솔직히 약간의 승리감도 느꼈죠. 남편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곧 그런 감정이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정이나 부러움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건 제가 걸어온 길과 현재의 행복이니까요.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특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 복수하거나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초월했으니까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도시의 건물들 위로 아름답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의 귀갓길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과거로 돌아가 어린 시절의 저를 만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작고 외로웠던 소녀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넌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너 자신을 바꿀 필요는 없어. 언젠가는 너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들을 만날 거야. 남편은 감동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말이 정말 아름다워요. 당신은 이미 그 약속을 지켰어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냈으니까요. 서울로 들어서는 길, 차는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달렸습니다. 마치 우리의 대화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이요. 운전기사도 우리의 진지한 대화를 존중해 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떤 계획이 있어요? 남편이 문득 물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제가 궁금해서 되물었어요.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요. 지금까지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성공을 이루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남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은 늘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또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외적인 성취보다는 다른 것이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는 거죠. 어쩌면 이천에서 시작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당신의 경험이 그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제가 적극적으로 도울게요. 성북동의 우리 집 정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붉게 물든 저녁 노을 아래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환영의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정문 앞에 멈춰 섰어요. 운전기사가 공손하게 차 문을 열어주었고 우리는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 앞에 서니 오늘 하루가 마치 긴 여행처럼 느껴졌어요. 아침에 이천으로 떠날 때와는 다른 마음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어요. 남편이 운전기사에게 인사했어요.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아직이요, 사장님. 운전기사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녁 드시고 가세요. 오늘은 더 이상 운전할 일 없을 테니 술 한잔 하셔도 될 것 같네요.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운전기사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네고 차를 주차장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남편의 이런 모습이 참 좋았어요. 항상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아마 그런 인품이 사업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일 거예요. 우리는 나란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공간의 포근함이 저를 반겨주었어요. 15년간 함께 살아온 우리의 보금자리. 이곳에는 행복한 추억들이 가득했습니다. 커피 한잔 할까요? 남편이 물었어요. 좋아요. 테라스에서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밤하늘이 참 맑네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부엌으로 향했고 저는 잠시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았어요. 제가 직접 가꾼 꽃들이 봄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장미, 튤립, 그리고 작은 텃밭에는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죠. 이 모든 것이 참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테라스로 나가 평소 즐겨 앉던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이천처럼 별이 많지는 않았지만 오늘따라 몇 개의 별들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마치 오늘의 깨달음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두 잔의 커피를 들고 테라스로 나왔어요. 그는 제 옆자리에 앉으며 따뜻한 머그잔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시며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것이 참 좋았어요. 무언가를 계속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관계였으니까요. 오늘 이천에 다녀오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나 봐요. 네, 정말 그랬어요. 저는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천 방문은 과거와의 작별 인사 같은 것이었는지도 몰라요. 40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상처를 내려놓는 시간이었죠. 남편은 관심 있게 물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왜 갑자기 연락했던 거예요? 40년 동안 연락 없다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지가 동창회를 준비하면서 연락했어요. 처음에는 참석할 생각이 없었는데 문득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쩌면 제 자신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증명했나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증명했다기보다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친구들의 인정이나 부러움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걸어온 길과 현재의 행복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깨달음이 오늘의 가장 큰 선물인 것 같네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어요. 어제의 모든 경험과 깨달음이 제 안에서 새로운 에너지로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방을 나왔어요.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리며 오늘 할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민지에게 연락해서 아들 취업 문제를 도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재단 설립을 위한 첫 단계로 관련 법률을 찾아보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서재로 향했어요. 책장에서 법률 관련 책들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비록 변호사로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법학 지식은 재단 설립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벌써 일어났네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잠에서 막 깨어난 듯 눈을 비비며 서재 문간에 서 있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당신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나왔는데 남편은 제 옆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당신이 없어서 깼어요. 무얼 하고 있었어? 재단 설립에 필요한 법률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할 것 같아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 회사 법무팀에 도움을 요청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절차를 간소화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정말 큰 힘이 돼요. 우리는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지만 제 마음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대화 이후 어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여보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간 놀란 듯한 톤이었어요. 민지야, 저게. 아니, 저야. 제가 말했어요.
개똥이라는 말이 습관처럼 나오려다 멈췄습니다. 어머, 내가 전화할 줄은 몰랐어. 무슨 일이야? 민지의 목소리는 어제와는 달리 공손했습니다. 어제 남편이 너희 아들 취업 문제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잖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정말 너무 고마워. 우리 아들이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요즘 취업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한참 동안 그녀의 아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가 계획하고 있는 재단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사실 저 이천에 재단을 설립하려고 해. 가난한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는 새싹 꿈터라는 이름의 재단이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민지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열정적이었습니다. 이천에는 그런 지원이 정말 필요해. 특히 농촌 지역 아이들은 기회가 너무 적어서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민지는 이천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고 저는 재단의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색했던 우리 사이에 새로운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 같았어요. 너 알아? 사실 저 항상 내가 부러웠어. 민지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저는 놀라서 되물었어요. 내가 저를 부러워했다고? 민지는 조금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응, 너는 항상 강했어.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잖아. 그리고 결국 서울로 가서 성공했고, 저는 그저 부모님이 마련해준 길을 따라가기만 했는데, 그녀의 고백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항상 그들을 부러워했는데, 알고 보니 그들도 저를 부러워하고 있었다니. 그게 정말이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진심이야. 어제 너희 남편을 보고 나서가 아니라 예전부터 그랬어. 민지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미안해. 어릴 때 너를 개똥이라고 부르고 무시했던 것. 사실 그건 제 열등감 때문이었는지도 몰라. 그녀의 사과에 저는 감동했어요. 40년이 지난 후에야 듣게 된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는 제 마음속 마지막 상처까지 치유해 주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제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 우리의 대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어제의 어색함은 온데간데였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단 설립에 민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이천 지역 사정에 밝은 그녀의 도움은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어제의 만남이 오늘의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오히려 더 큰 가능성을 열어준 것 같았어요. 남편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통화 잘 됐어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생각보다 훨씬 잘 됐어요. 민지가 재단 설립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녀가 사과했어요. 어릴 때 저를 무시했던 것에 대해서.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겠어요. 그래요.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된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함께 재단 설립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서류 준비부터 시작해서 이사회 구성, 프로그램 계획까지.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새싹 꿈터 재단의 개소식이 이천에서 열렸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그곳에는 큰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와 다른 친구들도 함께 참석했어요. 더 이상 개똥이와 부잣집 아이들이라는 구분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천의 미래를 위해 함께 일하는 동반자가 되었어요. 개소식 날 첫 장학생으로 선정된 10명의 아이들이 밝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과거의 저를 보았어요. 가난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싹 꿈터를 통해 저는 제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소식 연설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입니다.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 저를 남편이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서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이천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풍경 속에서 저는 더 이상 개똥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제 삶을 스스로 개척해온 사람이며 이제 사모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름보다도 저는 그저 저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그것을 새로운 힘으로 변화시킨 저 자신으로. 벤츠 S클래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이천의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들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행복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이제야 진정한 저를 찾은 것 같아요. 차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이천은 점점 멀어졌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저는 마침내 완전한 제 자신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길, 저는 더 이상 개똥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스스로 개척해온 사람이며 이제 사모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그저 저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차량은 도로를 따라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